종교와 이념,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끔찍한 폭력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입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 중인 극단주의 세력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과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죠.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쿠 클럭스 클랜, 미국에서 시작된 백인 우월주의 극우 단체입니다. 개신교 기독교를 뿌리로 두고 있으며 1865년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 남부에서 만들어졌죠. 비밀 결사 형태로 운영되면서 백인 민족주의, 반이민 정서, 인종 폭력을 주장해 왔어요. 이 조직은 크게 세 차례 변화를 겪었는데요. 첫 번째는 재건 시대로 흑인들과 공화당 주정부를 겨냥해 유권자 협박과 폭력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1871년 연방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세력이 약화되었죠. 두 번째 물결은 1910년대에 시작됐는데 이때 십자가를 불태우는 의식이 생겼고 악명 높은 흰색 가운이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20세기 중반 민권 운동에 맞서 등장했어요. 폭탄 테러, 린치, 조직적인 공포 정치를 펼쳤죠.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79년 그린츠버러 대학살, 1980년 채터누가 총격전, 1981년 마이클 도널드를 린치한 사건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가장 유명한 상징은 피방울 십자가였고요. 해외로 세력을 넓히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주로 미국 내에서만 활동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네오나치 운동과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슬람 국가 ISIS 또는 ISIL로도 불리는 초국가적 살라피 지하드 조직입니다. 유엔과 무슬림 다수 국가를 포함한 수많은 나라들이 테러 단체로 지정했죠. 무장투쟁으로 전 세계적인 칼리파 국가를 건설하려 하며 모든 무슬림의 복종을 요구합니다. 2014년 전면에 나선 IS는 시리아 내전의 혼란을 악용해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를 장악했고 약 1200만 명에게 극단적 이슬람 율법을 강요했어요. 다만 미국, 이라크, 쿠르드 세력과의 오랜 전투 끝에 2019년 중동 지역 마지막 거점을 잃었고 게릴라전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아시아에서는 약화됐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상당한 영토도 장악 중이죠. 극도로 잔인한 것으로 악명 높은데 야지디족과 이라크 투르크멘족을 집단 학살했고 기독교인, 시아파 무슬림, 만다교도를 박해했습니다. 포로들을 처형하고 그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죠. 전 세계에서 테러를 자행했는데 2015년 파리 공격, 2024년 케르만 폭탄 테러, 2024년 크로커스 시티홀 공격이 대표적입니다. 성폭력으로도 고발당했고 2025년 아사드 정권 붕괴 후 시리아 기독교인과 알라위파 학살에도 연루되었어요. 알카에다 1988년 오사마 빈 라덴과 소련 아프간 전쟁 참전 용사들이 만든 수니파 지하드 조직입니다. 무장 지하드를 통해 전 세계 무슬림을 하나로 묶어 글로벌 이슬람 칼리파 국가를 세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빈 라덴은 1980년대에 급진화됐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적 승리를 보며 폭력으로 이슬람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걸프전 이후엔 미국을 이슬람의 주적으로 여겼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이 주둔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90년대 초 수단으로 거점을 옮긴 빈 라덴은 알카에다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1992년 예멘 호텔 폭탄 테러 같은 공격을 시작했어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보호를 받으며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폭파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2001년 9월 11일이었죠. 약 3,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알카에다를 해체하고 탈레반을 무너뜨렸어요. 알카에다는 분산화 전략으로 적응했고 전 세계적으로 공격을 고무했습니다.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 2005년 런던 폭탄 테러가 그 예죠. 2011년 빈 라덴이 파키스탄에서 미국 특수부대 작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알카에다는 지역 분쟁에 집중하며 시리아 내전 같은 곳에서 수니파 무슬림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했어요. 오늘날엔 여전히 활동 중이지만 훨씬 더 분열된 상태입니다.
임시 아일랜드 공화국군, 줄여서 IRA라고 부르는 준군사 조직이었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통치를 끝내고 아일랜드를 독립공화국으로 통일하려는 목적을 가졌죠. 1960년대 후반부터 활동했고 북아일랜드 분쟁에서 가장 두드러진 무장 세력이었어요. IRA는 아일랜드 독립전쟁 당시 원조 IRA의 정통 후계자라고 주장하며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 모두의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들을 테러 조직으로 분류했죠. 처음엔 충성파와 경찰의 폭력으로부터 가톨릭 공동체를 방어하는 데 집중했지만 1970년까지 영국군을 상대로 한 공세적 게릴라전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일랜드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IRA는 북아일랜드, 영국, 유럽 전역에서 폭탄 테러와 공격을 자행했는데 군사시설, 정치시설, 경제 기반 시설은 물론 영국 보안과 연결된 민간 계약업체까지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1997년 휴전 시점까지 이 분쟁으로 1,70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2005년 IRA는 공식적으로 무장투쟁을 종료했습니다. 다만 분파 조직들은 오늘날에도 활동 중이에요. 탈레반, 1990년대 초 아프간 내전 중에 등장한 근본주의 이슬람 민병대입니다. 뿌리는 1980년대 소련 점령에 저항했던 무자헤딘 전사들로 거슬러 올라가요. 운동 자체는 파키스탄의 종교신학교에서 탄생했죠. 1994년 물라 오마르가 탈레반을 창설했는데 질서를 회복하고 엄격한 샤리아 율법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패를 끝내고 안보를 되찾겠다는 공약으로 지지를 얻은 탈레반은 빠르게 칸다하르를 점령했고 1년 안에 카불로 진격했어요. 1996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의 약 78%를 장악하며 가혹한 통치를 펼쳤습니다. 음악과 텔레비전을 금지하고 문화 유적을 파괴했으며 여성 권리를 제한하고 아프간 민간인을 학살했죠. 2001년 9.11 테러 이후 탈레반이 보호하던 알카에다 때문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그해 12월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생존한 멤버들은 도망쳤다가 결국 반군 세력으로 재편되어 아프간 정부와 나토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였어요. 20년 후인 2021년 연합군이 철수하자 탈레반은 다시 카불을 점령하며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광범위한 비난을 받고 있어요. 보코하람, 나이지리아를 기반으로 한 지하드 테러 조직으로 차드, 니제르, 카메룬, 말리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2002년 무함마드 유스프가 창설했으며 나이지리아 북부에 수니파 이슬람을 확산시키고 시아파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목표를 가졌죠. 2009년 나이지리아 정부에 맞서 무장 반란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났으며 아이들을 납치하고 지역 기근을 초래했습니다. 2015년 지도자가 ISIS에 충성을 맹세했지만 내부 갈등으로 분열이 생겼고 한 분파가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 지부를 만들었어요. 2021년 5월 시카고의 사망이 확인됐지만 보코하람은 새 지도자 바쿠라 도로 아래서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의 저항군, 중앙 및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극단주의 무장단체입니다. 1987년 조지프 코니가 우간다 반란 중 요에리 무세베니 대통령에 맞서 창설했죠. 영적 매개자이자 신의 대변인이라고 주장하는 코니는 우간다 정부를 전복하고 10계명 해석에 기반한 신정국가를 세우려 했습니다. LRA는 잔혹한 전술로 악명 높았는데 수많은 살인과 어린이 대규모 대표적이에요. 소년들은 자기 가족을 죽이도록 강요받아 공동체와의 유대를 끊었고 소녀들은 성폭력과 강제 결혼을 당했습니다. 2008년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인 군사 압박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됐어요. 하지만 LRA는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마스, 정식 명칭은 이슬람 저항운동으로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수니파 조직입니다. 1987년 제1차 인티파다 중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분파로 창설되었어요. 파타 같은 세속 민족주의 운동의 실패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죠. 1988년 원래 헌장은 이스라엘 파괴와 역사적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슬람 국가 수립을 요구했지만 2017년 개정 헌장에서는 투쟁이 유대인이 아닌 시온주의
시온주의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마스는 2007년 파타와의 폭력적 충돌 끝에 가자 지구를 장악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가자를 봉쇄했어요. 그 이후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고 2023년 10월 시작된 분쟁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약 1200명이 사망했죠. 이스라엘은 공습과 지상 침공으로 대응했고 하마스 전투원과 다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분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헤즈볼라, 레바논 시아파 이슬람 정당이자 준군사 조직입니다. 1982년 레바논 성직자들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응해 창설했어요. 1979년 이란 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았죠. 주요 목표는 서구 영향력 추방, 레바논 자결권 지지, 이스라엘 반대, 이란의 정치 이념에 기반한 이슬람 정부 수립이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과 남레바논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였고 결국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하게 만들었어요.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주요 역할을 했고 이후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했습니다. 현재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규군보다 강력하다고 여겨져요. 1983년 베이루트 병영 폭탄 테러, 2005년 전 레바논 총리 라피크 하리리 암살, 그리고 여러 하이제킹과 폭탄 테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저항운동으로 보지만 21개국 이상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어요. 2023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공개 충돌에 들어갔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습니다.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이르군 1931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 위임 통치령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한 시온주의 중군사 조직입니다. 제이브 자보틴스키의 수정주의 시온주의를 따랐죠. 팔레스타인 아랍인과 영국 당국을 불법 점령자로 보고 공격했어요. 가장 악명 높은 행동으로는 1946년 예루살렘의 영국 본부 폭파와 1948년 데이리 야신 학살이 있습니다. 최소 107명의 팔레스타인 아랍 마을 주민이 목숨을 잃었죠. 이스라엘 건국 후 이르군은 이스라엘 방위군에 흡수되었지만 긴장이 고조되어 1948년 알탈레나 대치가 발생했고 1949년 공식 해체되었습니다. 파타 혁명위원회, 아부니달 조직으로 더 잘 알려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입니다. 1974년 아부니달이 야세르 아라파트와의 의견 충돌로 파타에서 분리되어 창설했어요. 범아랍주의와 이스라엘 파괴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주로 아부니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세속적이고 좌파적이며 반시온주의, 반서구 테러 조직으로 활동했죠. 수많은 나라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지만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다양한 시기에 ANO는 전 세계적인 공포 캠페인으로 악명을 떨쳤는데 하이제킹, 암살, 외교관 납치, 유대교 회당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20개국에서 최소 90건의 테러 공격을 벌여 약 2,000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아부 니달은 2002년 바그다드에서 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고 조직도 끝났습니다. 레히 1940년 아브라함 슈테른이 창설한 시온주의 무장단체로 영국 위임 통치령 팔레스타인에서 영국 당국을 몰아내고 유대 국가를 세우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레히는 파시스트 이탈리아,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으려 했는데 영국이 더 큰 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슈테른 사망 후 조직은 스탈린 정권을 지지했고 민족 볼셰비즘 이데올로기를 채택했어요. 혁명적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해 대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사상이었습니다. 레히는 여러 공격을 저질렀는데 1946년 텔아비브에서 영국 군인들을 죽인 사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카이로 하이파 열차 폭파, 그리고 중동 영국 공관인 로드 모인 암살이 대표적입니다. 이르군과 함께 레히도 데이르 야신 학살에 가담했어요. 1948년 공식 해체되었지만 이후 유엔 중재자 폴케 베르나도테를 암살했습니다. 처음엔 이스라엘이 테러 조직으로 선언했지만 나중에 레히 멤버들은 사면을 받았고 전 지도자 이츠하크 샤미르는 나중에 이스라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톰바펜 4단 2013년 브랜든 러셀이 미국에서 창설한 분산형 네오나치 테러 네트워크입니다. 빠르게 국제적으로 확장해 영국, 캐나다, 독일, 브라질,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르헨티나에 조직이 생겼고 러시아와 스위스에도 의심되는 세포가 있었어요. 극단적 가속주의 이데올로기를 홍보하며 게릴라전으로 정부를 무너뜨리고 백인 민족 국가를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기와 헌법 사본을 불태우며 인종 소수자, LGBTQ 개인, 유대인, 미국 정부 자체에 대한 공격을 독려했어요. 아톰바펜 멤버들은 여러 살인, 폭탄 테러, 납치와 고문에 연루되었고 대량 살상 음모, 상수도 시스템 파괴 시도, 미국 전력망 마비 계획 같은 테러 공격 계획과도 관련됐습니다.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하려는 계획도 세웠죠. 이 조직은 백인 지하들을 홍보했고 오사마 빈 라덴을 우상화했으며 하마스 같은 이슬람 테러 조직과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알카에다와 ISIS의 순교 문화를 공격했어요. 2020년 아톰바펜은 국가사회주의 질서로 이름을 바꿨지만 2024년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마오주의 공산당, 인도 정부를 전복하고 마르크스, 레닌, 마오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극좌 극단주의 조직입니다. 운동의 뿌리는 1960년대 서뱅골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지역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토지 없는 농민들을 봉건 지주에 맞서 동원했습니다. 이 반란은 빠르게 무장 반란으로 확대되어 여러 인도주로 퍼져나갔죠. 수십 년 동안 운동은 분열되었지만 2004년 인도 마오주의 공산주의 센터와 인민전쟁 그룹의 합병으로 세력이 통합되었습니다. 이로써 반란이 강화되었고 낙살라이트로 알려진 마오주의 전투원들이 공격과 폭탄 테러를 벌였어요. 주요 공격으로는 2010년 준군사 요원 76명 학살과 2013년 다르바 계곡 매복 공격이 있습니다. 낙살라이트 반란은 인도의 가장 지속적인 위협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컴뱃 18, 1992년 영국에서 창설된 네오나치 테러 조직으로 선거 정치를 거부하고 폭력적 극단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원래 극우 영국 국민당의 호위대로 만들어졌지만 빠르게 국제적으로 확장해 캐나다, 미국, 독일, 호주, 벨기에에 지부가 생겼어요. 이민자, 좌파, 독일 정치인 사례를 포함한 여러 증오 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금지되었지만 계속 활동 중이에요. 타밀 일람 해방 호랑이, 줄여서 LTTE라고 불리는 스리랑카의 무장 조직으로 싱할라 주도 정부의 차별과 폭력적 박해에 대응해 독립 타밀 국가를 세우려 했습니다. LTTE는 빠르게 가장 강력한 타밀 무장체가 되었고 게릴라전, 폭탄 테러, 고위급 암살로 유명했어요. 인도 총리 라지브 간디와 스리랑카 대통령 라나싱의 프레마다사 암살이 포함됩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전투에 투입한 것으로도 악명 높았죠. 1983년 블랙 줄라이 일주일간 계속된 반타밀 대학살 이후 LTTE는 스리랑카 정부와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26년간 스리랑카 내전이 이어졌습니다. 최소 10만 명이 사망했고 약 80만 명의 스리랑카 타밀인이 나라를 떠났어요. 벨루필라이 프라바카라니 조직을 이끌다가 2009년 사살되면서 LTTE의 군사적 패배와 내전 종료를 맞았습니다. 알샤바브, 알카에다와 동맹을 맺은 소말리아 살라피 지하드 조직으로 소말리아 내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슬림들을 배교자로 자주 비난하며 소말리아 민간인과 정부군에 대한 테러 공격을 정당화해요. 2000년대 중반 청년 민병대로 등장했고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침공 중 저항 세력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슬람 법원 연합 ICU에 맞서 소말리아 과도 연방 정부를 지원했어요. 원래 ICU의 무장 부문이었던 알샤바브는 이 정부를 침공 공모자로 받고 이것이 무장 저항을 부채질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고 알샤바브는 2014년 이후 영토 손실을 겪으며 게릴라전과 대규모 사상자를 낸 테러 공격으로 전환했어요. 2013년 케냐 웨스트게이트 공격, 2017년 모가디슈 폭탄 테러, 2022년 소말리아 교육부 폭탄 테러 같은 치명적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케냐로 반란을 확장했고 2022년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기도 했어요.
빛나는 길, 페루 공산당이라고 자칭하는 마오주의 게릴라 조직으로 1969년 아비마엘 구즈만이 창설했습니다. 인민전쟁을 통해 페루 정부를 무너뜨리고 마오주의 신민주주의를 세우려 했고, 이것이 곧 완전한 공산주의로 이어져 세계혁명을 촉발할 것이라 믿었어요. 극도의 잔혹함으로 악명 높아졌는데 암살, 폭탄 테러, 참수, 농민과 정치 경쟁자, 민간인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인권도 거부했죠. 빛나는 길은 페루 무장 갈등 중 3만 명 이상의 사망과 실종에 책임이 있어요. 지도부가 체포된 후 영향력이 약화되었지만 페루 공산당의 군사화된 분파는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에우스카디 타 아스카타수나, 줄여서 ETA라고 불리는 바스크 민족주의 극좌 분리주의 조직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위치한 바스크 지방에서 활동했습니다. 1959년부터 2018년까지 활동하며 스페인과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추구했어요. 원래 평화운동이었지만 프랑코 치아 스페인에서 중군사 조직이 되었고, 주로 남부 바스크 지방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서 폭탄 테러, 암 테러, 납치를 저질렀습니다. ETA는 340명의 민간인을 포함해 800명 이상을 죽이고 2만 명 이상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 나라가 테러 조직으로 인정했고 2018년 공식 해체되었습니다. 신의 군대, 낙태 클리닉과 낙태 시술 의사를 겨냥하는 미국 지하 기독교 테러 조직입니다. 1982년 결성 이후 멤버들은 납치, 살인, 방화, 산성 공격, 폭탄 테러를 저질렀는데 대개 지도자 없는 저항 구조로 독립적으로 움직였어요. 에릭 로버트 루돌프의 1997년 애틀랜타와 버밍엄 낙태 클리닉 모 폭탄 테러, 그리고 애틀랜타 레즈비언 바 공격에 대한 책임도 주장했습니다. 검은 9월 조직, 1970년 결성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로 요르단군이 팔레스타인 분파들과 폭력적으로 충돌해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요르단에서 추방된 사건에 이름을 땄습니다. 많은 멤버들이 복수를 원했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 검은 9월이 만들어졌어요. 1972년 미넨 학살로 악명 높은데 하계 올림픽 중 이스라엘 선수 11명과 독일 경찰 1명을 죽였습니다. 검은 9월은 요르단 총리 와스피 텔 암살, 사베나 항공 571편 하이제킹, 수단 주재 미국 대사 살해에도 책임이 있어요. 1970년대 후반까지 조직은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콜롬비아 혁명군, 줄여서 FARC로 불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게릴라 조직으로 1960년대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내부 갈등 중 등장했습니다. 원래 농민 자위 단체에서 발전했고 농본주의와 반제국주의를 홍보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FARC는 납치, 갈취, 불법 채굴, 마약 밀매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민간인, 정치인,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수많은 암살과 콜롬비아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의 책임이 있어요. 전쟁 세금을 내지 않은 민간인을 처형하기도 했죠. 2014년까지 직접적인 군사 공격보다는 매복, 지뢰, 폭탄 테러로 전술을 바꿔 훨씬 더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습니다. 2024년 현재 정부와의 평화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라슈카르-에 타이바, 인도 아대륙 최북단 지역을 파키스탄과 병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파키스탄 이슬람 살라피 지하드 조직입니다. 그 후엔 인도 정복과 아대륙 전체의 무슬림 통치를 강요하려 해요. 1985년 하피즈 사이드와 다른 이슬람 무자헤딘이 소련 아프간 전쟁 중 오사마 빈 라덴의 재정 지원으로 창설했습니다. 레트는 지하드를 모든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로 여겨요. 인도군에 대한 공격으로 악명 높으며 1998년 완드아마 학살, 치팅싱포라 학살, 2005년 델리 폭탄 테러, 2006년과 2008년 뭄바이 공격을 포함한 수많은 치명적 테러 공격을 벌여 주로 민간인 100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조직은 여전히 활동 중이에요. M-19 1970년 선거의 선거 부정 의혹에 대응해 결성된 콜롬비아 좌파 도시 게릴라 운동으로 1970년대의 말과 1980년대에 활발했습니다. M-19는 1974년 시몬 볼리바르의 검을 훔쳐 선전 행동을 벌인 것과 노조 지도자 호세 마르카도를 납치해 그가 미국 제국주의의 콜롬비아 노동자를 배신했다고 비난한 것으로 유명해졌어요. 1980년 보고타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관을 습격해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았지만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악명 높은 행동은 1985년 정의의 궁전 포위 공격이었어요. 대법원을 인질로 잡고 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하라고 요구했죠. 군의 대응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100명 이상이 사망했고,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메데인 카르텔이 범죄 법적 파일을 파괴하기 위해 작전에 자금을 댔다는 소문이 지속됩니다. 엠마전 19는 나중에 비무장화되어 정치로 전환했지만 많은 지도자가 암살당했어요. 흑인 해방군 1970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에서 활동한 무장 지하 조직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흑인 민족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전 블랙팬서와 신아프리카 공화국 멤버들이 결성했고, BLA는 스스로를 흑인 해방과 자결권을 위해 미국 정부와 싸우는 무장혁명 세력으로 봤습니다. 폭탄 테러, 경찰관과 백인 민간인 암살, 강도, 비행기 하이제킹, 탈옥을 자행했어요. 1981년 BLA와 웨더 언더그라운드 멤버들이 연루된 무장 강도 사건에서 경찰관 2명과 경비원 1명이 사망할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멤버 대부분은 나중에 체포되었어요. 자마 이슬라미아, 인도네시아 기반 이슬람 무장단체로 지역 전체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 했습니다. 1940년대 다룰 이슬람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세포를 둔 초국가적 활동을 했고, 알카에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어요. 처음엔 말루크와 공동체 갈등에서 활동했지만 나중에 서구 이익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002년 쿠타에서 발리 폭탄 테러를 벌여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 지원에 대한 보복을 했어요. 2003년 JW 메리어트 폭탄 테러, 2004년 호주 대사관 폭탄 테러, 2005년 발리 폭탄 테러, 2009년 자카르타 호텔 공격 등 수많은 테러의 배후였습니다.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지도자가 체포되었고, 2024년 인도네시아의 핵심 멤버들이 조직을 해체했어요. 적색 여단, 이탈리아 마르크스 레닌주의 테러 조직으로 나베 시대 동안 활동했고 1970년 결성되었습니다. 무장투쟁을 통해 혁명 국가를 만들고 이탈리아를 나토에서 제거하려 했어요. 파괴 공작, 은행 강도, 그리고 착취적이라고 본 산업가, 은행가, 정치인을 고문한 것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노동계급 혁명의 적으로 여긴 사람들을 납치하고 살해한 책임이 있는데 1978년 전 총리 알도 모로 암살이 대표적이에요. 1970년대와 1980년대 적색 여당 공격으로 75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탈리아 당국이 조직을 해체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재등장으로 추가 정치 암살이 발생했지만 조직은 이제 대체로 소멸했어요. 오르디네 네로, 검은 질서라는 뜻으로 1974년 창설된 이탈리아 네오파시스트 테러 조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하고 파시스트 체제로 대체하려는 목표를 가졌죠. 민주주의를 죽은 자들의 산 아래 익사시키겠다고 유명하게 맹세하며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본 대상을 겨냥했습니다. 의회의 공산주의자, 노동력의 유색 이민자, 권력 위치의 유대인을 제거해야만 인종적,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국가가 이탈리아의 힘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봤어요. 1974년부터 1978년 사이 오르디네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최소 23명의 사상자를 낸 폭탄 테러를 벌였습니다. 정부 단속, 내부 분열, 체포가 결국 세태로 이어졌어요. 적군파 바더 마인호프 그룹으로도 알려진 서독 극좌 테러 조직으로 1970년부터 1998년까지 활동했습니다. 공산주의 도시 게릴라 조직으로서 RAF는 파시스트 국가라고 본 것에 맞서 무장 캠페인을 벌였어요. 폭탄 테러, 암살, 납치, 은행 강도를 저질렀고 1977년 독일의 가을 동안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에 산업가 한스 마르틴 슐라이어 납치와 살해, 루프트한자 181편 하이제킹, 그리고 조직에 수감된 지도자들의 자살이 발생했어요. 34명의 사망에 책임이 있습니다. RAF는 슈타지와 다른 동구권 보안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1998년 공식 해체되었고 창립 멤버 호르스트 말러는 나중에 열성적인 네오나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방어 연맹 1968년 메이어 카하네가 뉴욕에서 창설한 극우 조직으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유대주의로부터 유대인을 보호한다는 명시된 목표를 가졌습니다. 수년 동안 폭력적 행동으로 알려졌고 FBI가 우익 테러 조직으로 분류했어요. JDL은 미국 아랍과 소련 표적에 대한 폭탄 테러, 유대 민족의 저인족의 적으로 간주한 개인 암살에 관여했습니다. 1972년 솔 후록의 맨해튼 사무실 폭파, 1985년 아랍계 미국인 활동가 알렉스 오데이 살해, 1994년 족장들의 동굴 학살과의 연결이 포함됩니다. 미국 하원 의원 데릴 이사 암살 음모와 캘리포니아 모스크 폭파 계획도 세웠어요. 국제적으로 프랑스 지부는 평화활동가, 언론인, 경찰관 폭행을 포함한 폭력적 공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JDL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대체로 활동하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활동 중이에요. 일본 적군 1971년부터 2001년까지 활동한 무장 공산주의 조직입니다. 후사코 시게노부가 창설했고 폭력을 통해 혁명을 촉발하려 했으며 일본과 미국 모두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어요. 주로 레바논에서 활동하며 JRA는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전선과 협력했고 리비아, 시리아, 북한 같은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JRA는 여러 악명 높은 공격에 연루되었는데 1972년 로드 공항 학살에서 26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조직은 많은 인질도 잡았고 몸값을 요구했으며 1974년 헤이그의 프랑스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말레이시아 항공 605센 편을 하이제킹해 탑승객 100명 전원이 사망했죠. 2001년 지도자 시게노부가 JRA의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후티, 공식 명칭은 안사르 알라로 1990년대 예멘에서 시작된 자이디 시아파 이슬람 조직입니다. 자이디 시아파의 정치적 소외에 맞서 싸우는 것을 표방하지만 예멘 내전에 깊이 관여하며 민간인 공격, 여성과 어린이 학대, 아동병 사용 등 인권 침해로 광범위한 국제 비난을 받았어요. 처음엔 후세인 알후티가 이끌었고 운동은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에 맞선 반대 세력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를 부패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및 미국과 협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영향을 받은 조직의 이데올로기는 강력한 반미, 반이스라엘, 반유대 수사를 포함했어요. 2004년 예멘군이 알후티를 사살한 후 운동은 반란을 촉발했습니다. 2014년 후티는 살레와 동맹을 맺고 예멘 수도를 장악했어요. 이로 인해 사우디 주도 군사 개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스라엘을 겨냥해 공격을 확대하며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연대를 주장했어요. 후티는 바하 공동체 멤버들을 고문하고 납치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그들을 간첩과 배교자로 비난했습니다. 쿠르디스탄 노동자당 1978년 창설된 무장 마르크스 레닌주의 쿠르드 분리주의 조직입니다. PKK는 1980년 군사 쿠데타 이후 터키의 쿠르드 정체성 억압과 쿠르드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에 대응해 등장했어요. PKK는 1979년부터 터키와 전쟁 중이며 본격적인 반란은 1984년 PKK가 무장 쿠르드부 봉기를 촉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갈등으로 대부분 쿠르드 민간인인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PKK와 터키 국가 모두 테러 전술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PKK는 도시 폭탄 테러, 아동병 진집, 민간인 공격을 벌였고 터키는 쿠르드 마을을 불태우고 무장 세력을 뿌리 뽑으려는 노력에서 민간인을 처형했습니다. 2025년 2월 PKK 지도자 압둘라 레잘라니 조직에 무기를 내려놓고 해체할 것을 촉구하며 터키인과 쿠르드인이 단결할 것을 호소했어요.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 전선 1967년 조르주 하바시가 창설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무장 조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내에서 파타의 더 온건한 접근에 반대했어요. PFLP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항공기 하이제킹과 폭탄 테러의 선구자였고 민간인과 정부 관료 모두를 겨냥했습니다. 무장 부문인 아부 알리 무스타파 여단은 2001년 이스라엘 관광부 장관 레아밤 제에비 암살과 2014년 예루살렘 유대교 회당 학살을 포함한 공격을 벌였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